안녕하세요. 유영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를 대표한다 할 수 있는 나스닥 100과 S&P 500은 매년 3월, 6월, 9월 그리고 연간 조정을 하는 12월에 종목들을 편입 편출하는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S&P 500은 가끔 비정기적 리밸런싱이 있긴 하지만요. 두 지수 공통적으로 3월, 6월, 9월에 있는 리밸런싱이 미세 조정인 반면에 12월에는 1년 동안의 성과를 감안한 비교적 큰 규모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이번 6월에도 리밸런싱이 있는데요. 종목의 선정은 이미 완료되었고 시장에 적용되는 시점은 6월 22일부터입니다. 나스닥 100과 S&P 500 지수의 편입 편출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먼저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제외되죠. 그리고 금융 관련 회사도 제외됩니다. 비금융권 회사만 나스닥 100 지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술주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가장 유용한 지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도 있는데요. 회사의 수익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적자 기업도 조건만 만족하면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기술 기업인 경우에 미래 전망은 좋고 시총은 큰데 아직 적자인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특징을 반영한 나스닥 100 지수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편입 편출 방식은 규칙 기반인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넣자 저 회사를 넣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총액 그리고 거래량 같은 정량적인 기준만 충족되면 규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편입되고 편출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결국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금융권 회사들 중에서 1등부터 100등까지만 모아놓은 지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최소 상장 기간이 변경됐는데요. 이건 100% 스페이스 X 때문입니다. 신속 편입 규정이 새로 생겨서요. 상장 후 15일이면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S&P 500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우선 편입 편출 방식입니다. S&P 500은 미국의 모든 거래소 상장 종목 모두를 포함합니다. 나스닥이던 뉴욕 증시던 모두 해당하는 거죠. 또한 금융권 종목도 포함되고요. 배제되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이 조건만 충족되면 자동 편입 편출 시스템인 것과 달리 S&P 다우존스 위원회에서 소속된 위원들의 재량을 모아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일단 조건들이 있는데요. 먼저 상장 후에 1년이 경과되어야 하고요. 시가총액은 최소 227억 달러가 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4분기 연속해서 모두 흑자를 달성해야 합니다. 나스닥 100이 수익성을 묻지 않는 반면에 S&P 500은 1년 연속 흑자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자동 편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편입되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을 선정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보면 기업 입장에서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이 훨씬 어려운 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가 상승에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편출되는 것은 아주 큰 악재가 되겠죠. 하지만 두 지수 편입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크게 들어옵니다. 두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을 각자 정해진 비중만큼 반드시 강제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큰 동력이 될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신뢰도나 인지도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 목록에 자동으로 포함되고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리지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두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업의 펀더멘털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급의 큰 변화죠. 기업의 실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조 원의 패시브 자금들이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되면은 수급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나스닥 100이나 S&P 500의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속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자금의 규모인데요. 나스닥 100보다는 S&P 500의 자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적어도 15조 달러 이상의 큰 규모가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나스닥 100 추정 규모보다 S&P의 경우 4배 이상 크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에 편입됐다라는 건 단순하게 이 회사의 덩치가 커졌구나 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잘 번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하지만 S&P 500의 편입은 규모도 규모지만 수익성이 검증됐다라는 기업 품질 보증의 의미가 큽니다. 나스닥 100이 덩치 큰 기업들만 뽑는 기준이라면 S&P 500은 그 중에서 돈도 잘 버는 기업을 골라서 엑기스만 추린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자금의 성격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나스닥 100 경우에는 성장주나 기술주를 추정하는 공격적인 성격의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S&P 500은 연기금 그리고 국부펀드, 보험사 같은 보수적이지만 장기간으로 운영되는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 훨씬 더 큽니다. 이번 6월에 새롭게 나스닥 100에 편입된 종목은 총 5개입니다. 5개가 자동으로 편출되었을 텐데 편출된 종목들을 짚는 거는 여기서는 패스하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스테라 랩스가 있네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속 커넥티비티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프로세서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인터커넥터 솔루션에 특화된 기업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AI 인프라 확산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코어위브입니다. 잘 아시듯 엔비디아 GPU 기반으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네오클라우드의 대표 선수죠.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AI 워크로드 분산에 최적화된 GPU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유명합니다. 그 틈새 시장에서 비즈니스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의 GPU 최우선 공급 같은 엔비디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가 네비우스가 있습니다. 코어위브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이죠. 코어위브와 비슷하게 GPU를 대량 구매해서 AI 전용 클라우드 클러스터 컴퓨팅 서비스를 타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가 로켓랩입니다. 스페이스X 상장으로 향후 전망이 조금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스페이스X의 빈 공간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차별화된 소형 위성 발사 서비스가 그 비즈니스의 주춧돌이죠. 그리고 우주선 제조, 우주 시스템 솔루션으로 올해 들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스닥 100 조건을 충족하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마지막 5번째로 편입된 종목은 테라다인인데요.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반도체 설계하고 제조 수요가 지금 폭증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칩 테스트 수요도 동반해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시총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뜻이겠죠. AI의 구조적 성장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도 기업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단연코 S&P 500에 편입되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음 목표로 설정한 것이 S&P 500 편입입니다. 이번 6월에 S&P 500에 편입된 종목은 달랑 2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 있습니다. 마벨은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통신 인프라 그리고 네트워킹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죠. AI 가속기 칩과 맞춤형 ASIC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클라우드 대기업들의 자체적인 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만 GTC에서 젠슨황이 미래의 1조 달러 기업으로 마벨을 콕 집어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마벨이 6월에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덩치만 커진 것이 아니라 S&P 500에 의해서 수익성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펀더멘털에서 우등생으로 공인을 받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플렉스가 이번 S&P 500에 선정됐습니다. 플렉스는 전자제품 설계와 제조 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AI 서버나 데이터
데이터 센터 내에 필요한 하드웨어 이런 고부가 가치 제조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들어가고 대신 빠진 두 개의 종목은 수영장 용품 회사인 풀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식품 회사로 유명한 캠벨스라고 합니다. 어떤 성격의 기업이 뜨고 어떤 성격의 기업이 가라앉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나스닥 100도 그렇고 S&P 500도 비슷한 경향이 있는데요. 새롭게 편입된 종목의 공통점이 AI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AI 관련 반도체 설계나 제조 영역, 그리고 데이터 센터 내의 커넥티비티,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네오 클라우드 이런 회사들이고요. 7개 종목 중에 AI가 아닌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우주 기업입니다. 로켓랩이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키워드가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마치 빌보드 차트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나스닥 100의 룰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원래 나스닥 100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IPO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스페이스X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만을 위해 새로운 룰을 하나 만들었죠. 일종의 유인책이었는데요. 나스닥 100 편입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 것입니다. 나스닥 100의 편입 요건은 자동이기 때문에 시총의 규모로 봐서 15일이 되는 7월 초에 스페이스X는 자동적으로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거의 확정이죠. 그런데 S&P 500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S&P 500 위원회도 조기 편입, 즉 기존의 12개월이라는 조건에서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있었죠.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된다라는 조건을 스페이스X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결론은 기존의 12개월 상장을 유예하는 것, 그리고 수익성이 1년 유지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최소 유동 주식 비율 조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기존의 룰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이런 허들을 낮추고 스페이스X를 S&P 500 지수에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결국 위원회,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스페이스X의 흑자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에서의 압력이 상당히 거세다라는 점에서 위원회의 고민이 아주 클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이 허들들을 스페이스X를 위해서 낮추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가오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상장을 대비해서 신규 조항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에 잘 봐야 하는 종목들, 이런 관점에서 나스닥 100과 S&P 500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결론은 AI라는 테마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무작정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냥감이 정해졌는데요. 이 사냥감을 과연 어떻게 사냥을 할 것이냐, 이런 작전을 짜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정이 왔을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할 매수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언급한 7개 기업들, 그 중에서도 S&P 500에 편입이 확정된 2개 종목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링크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프콘이라는 공간이 유튜브라는 공간보다 제 입장에서는 폐쇄된 공간이라서요. 폐쇄된 공간이라는 뜻은 제 의견에 좀 더 많이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모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영상에서 대중에게 말하기 곤란한 것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중요한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이나 사항들, 이런 판단들을 네프콘에는 올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제 1차 목표인 3만 구독자까지 참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3만 명의 단골 손님들을 모시는 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